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3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박달나무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습니다. 박달나무라는 의미의 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나무라고 하면 나무의 이 질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죠. 그 경찰들이 쓰는 곤봉을 바로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아주 강한 나무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흑단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색깔이 나는 박달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군이라고 하면 한반도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의 설립자이며 이제 초대 왕이죠. 단군 왕검이라고 하면 단군과 단군 왕검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때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세력이라는 의미와 병력을 통솔할 수 있는 장군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력이죠. 원래 이제 그 황제가 또는 왕이 즉위를 하면 연호를 써서 그 황제가 즉위한 해로부터 연호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는 단군 왕검이 즉위한 그 해로부터 력이 시작되는 거니까 BC 2333년에 고조선이 설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라고 하는 것은 서기 플러스 2333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이전에는 당연히 단기를 따라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BC 10년 그러면은 단기로 2323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가 2023년이니까 서기로 그러면은 단기는 여기 2333년을 요 2023년에다 플러스 하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날의 단기가 나오죠. 2356년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4356년이 서기 2023년과 같은 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람자가 되겠습니다. 넘치다 라는 의미의 람자가 되겠습니다. 넘치다 라는 의미의 람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물이 넘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홍수가 난다든지 해서 물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통상 람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의 첫 자로 람자가 올 때는 남이라고 읽히죠. 람이 아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범람하다 라고 하는 것은 큰 물로 인해서 강물이 둑을 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외람되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넘어서서 무슨 말인가 행동을 하다 해서 건방진 언행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외람되다와 참남하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남하다는 황제나 왕 또는 신에 대해서 건방진 행동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참남하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남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쓰다 라는 뜻입니다. 해서 직권남용 하면은 공직에 부여된 권한을 함부로 막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진보정부가 이제 정적을 몰살시키는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그 제도 또는 법률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써먹었죠. 해서 조선시대 사화에 버금가는 정도의 척살이 일어났었던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남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서라든지 또는 약속이라든지 또는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 발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남익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채취하다, 함부로 막 잡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벌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함부로 마구잡이로 벌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소위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엄청난 수백 년 된 초목들이 남벌이 되고 있죠. 현대 범람원이라고 하면 요게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범람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범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땅을 얘기합니다. 아주 토질이 비옥한 땅이고 우리가 통상 삼각주라는 말로 표현하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람이 넘치다라는 뜻에서 결핍되다라는 의미의 핍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질펀하다라는 의미의 만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질펀하다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아주 차고 넘치게, 흐드러지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그 질펀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물론 그런 뜻으로 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는 거의 안 쓰이고 아주 성적으로 어떤 야한 그러한 이제 행동이 따르는 언행과 함께라는 뜻으로 질펀한 농담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죠. 해서 야한 농담, 성추행에 가까운 농담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만자는 질펀하다라는 의미를 걷어내고 마구 흐트러뜨리다 라거나 또는 재미로 재미삼아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화하면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특히 정치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세상을 풍자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만화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풍자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짧은 대화나 짧은 지문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을 만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화는 그 분량이 짧은 게 아닙니다. 만화 자체가 분량이 짧은 게 아니고 만화에서 사용되는 대화가 짧은 거예요. 지문이나 대화가. 그리고 만화는 현대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만화는 그림을 바탕으로 합니다. 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 자체가 장편 만화가 있고 서사 만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코믹이나 칼툰이라는 의미로 그 만화를 해석을 하면 현대 한국어에서의 만화라는 의미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밑에 만평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도 이제 감상에 빠져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 낭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낭만은 현실을 도의시하고 감상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퇴폐적인 어떤 행동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낭만을 그런 것보다는 어떤 로맨틱한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사람이 현재 처해진 환경보다는 보다 좀 활기 있고 재미있는 삶, 이런 의미로 낭만이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다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연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 것 또는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만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해서 이 만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좋은 것이 만연하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안 좋은 것이 만연하다 라고 표현할 때가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느려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주의를 흐트러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만담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아까 얘기했었던 이 만화에서의 만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꾸며진 말, 이야기를 만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만화는 원래 그런 그 사전적인 의미의 만화라고 현재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진난만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 없이 솔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진난만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현대 그 한국어에서는 약간 좀 퇴색됐고요. 천진난만이라고 하면 세상 물정에 때묻지 않은 상태의 순수함이라는 의미와 함께 뭘 모른다. 그래서 사기당하기 쉽다.
이런 의미에 더 이제 가깝게 쓰이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그 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 만취를 자랑으로 여기는 풍속이 있었죠. 이럼으로써 너무나 많은 폐해를 이제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 술에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오만 방자함은 빨리 사라져야 될 문화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그 어구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회적 비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만평에는 이제 또 한 컷으로 된 그림이 포함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보면 만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그걸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만담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또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풍자하는 짧은 어구, 거기에다가 한 컷으로 된 그림이 포함된 경우가 많죠. 꼭 만평의 그림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이 포함될 경우에는 통상 한 컷으로 된 그림이 포함되는 그런 의미로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단지 만화는 현재 원래의 만화라는 의미로 지금 안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이 흐트러뜨리다, 주의를 여기저기에 분산시키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상대 개념으로는 긁어 모으다 라는 의미의 모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와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하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